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과 그 내용을 건의해 주셨던 그 지역 주민들이 뒤에 방식세에 와 계십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나간 과거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피해를 줄이자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진주시 하천관리 정책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안전한 진주를 위한 개선점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해 당시에 진주시 관내 16개 읍면동 100여 곳의 하천에서 둑이 무너지거나 범람하였고 복구를 위한 사업비는 272억이 책정되어 있으며 특히 진주시 182개 소하천 중에 46곳이 지방하천 55개 중에 32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남강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나 지방하천은 80년 내지 100년 빈도로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지방하천 향양천의 경우는 5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금맞지 않는 낡은 기준과 통일되지 않는 계획으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극한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통합적이고 일관된 전략 없이 개별 하천 정비 사업이 따로 진행되다 보니 정비의 백목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하천 관리는 선제적 예방과 통합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이에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우리 시가 겪은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하천관리의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정비할 때는 세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인 낭만까지 물의 흐름에 맞춰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환경부의 2023년 12월 30일 기준 한국하천일람에 의하면 남강의 제방정비율은 97%, 그러나 지방하천의 경우 진주시 55개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장동의 하천천이나 미천면의 안간천의 경우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매년 챙겼습니다만 곧 착공을 한다, 올해 안으로 한다, 착공 그 답변만 되풀이하고 착공은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하천이나 경상남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수십 킬로에 달하는 하천을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천에서 소하천, 다시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또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 남강에 이르는 모든 물길을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내는 진주시 자체의 통합 하천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세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남강이 관리 주체가 다른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진주시는 어떤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산교 이하의 남강에는 진주시 관내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절반가량이 소재하고 있고 많은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잠시 우리 의회 촬영팀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과 같은 극한호우 상황에서는 급격히 불어난 유수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각 지방하천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본류로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인공댐과 같은 치명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극한호우 상황에서 남는 댐의 방류량이 늘어나고 정비된 지방하천에서 더 많은 물이 더 빠른 속도로 쏟아져 들어올 때 남강 본류가 그 물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강 준설은 단순히 강바닥을 파내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진주시 전체의 홍수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모든 치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강의 준설에 대해 묻습니다. 특히 금산교 이하 구간의 퇴적토와 수목 제거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봅니다. 2024년 12월에 변경 수립된 남강 하천 기본계획에 진주시 관할 남강 유역과 특히 금산교 이하 구간의 준설 계획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어떻게 협력하고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수해의 근본 원인과 우리 시의 하천 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하천 범람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남강댐의 저류 능력 한계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강댐 상류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가하는 저류 용량은 남강댐의 설계 저류 용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강댐 수문을 지속적으로 개방을 해서 장시간 대규모 용량을 방류함으로써 하류 지역의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일부 지방 하천의 미개수와 하폭 협소 문제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일부 구간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통수 능력이 부족하여 원류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 하천의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하천 스마트 개척 관리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보다 정확한 홍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 우리 시의 경계 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천 정비 계획 수립 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하천별 현황, 재해 위험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명성면 소재지로부터 관지마을까지의 나불지구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지난 9월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63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나불천 6.6km 구간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곡면 광석리 일대는 올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2027년부터 정비사업 착수를 목표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강 준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이후 우리 시에서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남강 준설을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남강 준설 사업의 순위 상향 조정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하천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관리에 있어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7월 수해 복구 목록 자료를 제가 보니까 100개소 16개 읍면동 사업비가 271억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요. 시장님, 이거 예산은 다 이미 확보된 겁니까? 총 100건 사업비 270약 2억 원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복구 사업은 11억 원을 확보를 해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전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2026년 상반기 우수기 전에는 약 한 97%는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본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양천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업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진주시 사업 예산만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에 충분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8년 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양천은 미천 골짜기에서 발현돼 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2개 지방천, 그러니까 어옥천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 가지고 또 이 강이 또 커지거든요. 난강에서부터 그 거리까지는 폭이 75m, 100m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방천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평면 덕오리를 있는 그 부분은 정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 위에는 또 폭 40m로 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정비를 하려면 위에서 순차도로 해 내려오든지 아니면 밑에서 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인데, 중간을 딱 베어놓고 위에 해버리고 밑에 해버리고 나니까 그 중간 지점은 비가 올 때마다 해마다 난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안 하려면은 아예 전부 안 해야 그 침수된 물이 골고루 퍼져 있어가지고 이 집중적으로 이게 피해를 보지 않는데, 이 사업들은 거의 20년도에 2020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그 계획 잡는 거는 시장님 임기 때 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했던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시장님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이 구성이 됐는데, 우리 진주의 피해 지역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향양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그런 기형적 현상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피해조사단에서는 하천 전면 개선 복구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8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거고, 다른 예산까지 해서 160억 정도가 될 건데, 이 예산을 2027년도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한 개선 사업을 펼칠 겁니다. 호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실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내년에 꼭 관심 가져가지고 이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하천 그 정비 품목의 정비 방법을 보면은 벌럭 쌓기가 많이 돼 있습니다. 하천을 근본적으로 넓히 가지고 이렇게 제방을 만들다든지 이렇게 이 개선을 해 나가야지, 넘친다고 해가지고 벌럭을 쌓아가지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뭐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 하천 폭을 넓히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토지를 또 수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만일에 세천 중에서도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세천이 있다면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은 지방 하천의 경우만 해도 약 30% 조금 넘는 정도의 개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부에서도 예산을 그걸 조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 관계를 고려를 해서 세천 관리도 하겠습니다.
하천과가 이제 다시 신설이 되고, 이 부서장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과 또 이 열정 있는 사람을 인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자연 배수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배수문을 통하고, 하상보다도 농경지가 낮을 때는 배수 펌프장을 통해서 이제 물을 퍼올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진주시 배수문은 난강에 35개소, 나머지 지방하천에 59개소, 그래서 총 94개소가 있고요. 이것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 펌프장의 경우에는 도시 방제용 10개소는 시민안전과에서, 농업 기반용 74개소는 농업정책과와 농어촌공사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리 체계로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어렵지 않겠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 부속 시설의 관리 및 지휘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빈틈없이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시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으시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천법에 따라서 이 관리를 하는 배수 펌프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배수 펌프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천은 재해 예방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배수 펌프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는 농경지의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원래부터 출발 목적이 좀 달랐던 그런 법안들입니다. 지금 단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는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큽니다. 우리 진주산청지사하고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 펌프장을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점검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 합동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고, 그리고 하천 내 배수문 현황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진주시에 94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물론 원격과 자동, 이렇게 수동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 주체가 하천과냐, 동사무소, 읍면동 사무소냐, 이게 또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왜냐하면 읍면동 지역에는 읍면동 지역에 그 배수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책임성에 있어가지고 하천 관리과이기 때문에 더 책임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동사무소로 이걸 완전히 넘기느냐, 아니면 시설되는 하천과에서 이걸 전담해서 책임을 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대해서 시장님 어떤 견해가 있으시나요? 시청 전체가 이제 합동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하천과에서 모든 펌프장이나 배수문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인력을 거기에 집중으로 몰아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읍면동 직원들과 합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업무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업무 구분대로 그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점검 회의도 하고 서로 간에 합동 회의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단순한 개혁이나 원론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건대는 건설 하천과의 역량을 강화하고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